그런데 바로 어제였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탈당 기념 행사를 열고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지지자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이재명의 원해도 소용없겠지. 변해버린 당신이기에. 목에 맞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남해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표님 너무 좋구나. 이재명 당대표님의 주요 일정, 병원, 법원, 병원, 법원.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반인륜적 망언을 했습니다. 탈당 명분으로 지지자들의 강성 발언을 문제 삼던 당사자들이 극우 유튜버들도 쓰지 않는 극언을 쏟아내는 기본 인륜을 저버린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막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십시오.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즉각 브리핑을 열고 강한 반발에 나섰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도 이 논란이 일어난 당일 즉각 사과를 했습니다. 구정차장님. 네.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을 그동안 비판을 해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풍을 좀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지지자의 그 표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고 지지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개인의 불행에 대해서 저렇게 어떤 저속한 표현을 쓰면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조롱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정치적 피습이나 정치적 테러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오를 떠나서 해서는 안 될 망발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지자가 포함이 돼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즉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것을 인정한 셈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칭 새로운 미래, 이른바 이낙연 신당에 합류한 민주당 인사들이 당 참여를 독려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의 분열이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외롭죠.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단기 필마로 물론 이제 원칙과 상식 3명 있지만 나갔는데 저는 상당히 앞으로는요 분열이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컷오프 하이 20% 찌라시 형태로 상당히 명단이 나돌고 있고요. 네. 아마 이제 밀봉에 따지만 저는 이거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비밀은 only one person.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네. 한 사람만이 아는 게 비밀이에요. 이미 두 사람 알면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위 20%는 금방 알려집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당의 분열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거기에 전적인 책임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는 게 맞죠. 보통 이제 대선에 0.73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외국 가서 공부도 좀 하고 재충전하고 이래서 이제 국민이 다시 부르면 복귀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수사 재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바로 그냥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데 그것도 자기가 살고 있는 분당이 아니고 송영길 대표가 오선한 개항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대표 방탄까지. 이게 저는 오늘날 민주당이 완전히 분열되는 가장 원인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 책임이 맞다. 이래 봅니다. 네, 지금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해석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이 공천이라는 게 어떻게 누구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네. 공천에 대한 파동은 조금 있을 겁니다. 그 양당 모두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 공천 파동을 얼마나 최소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래도 걱정스러운 것은 일부 어떤 현역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고 나서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우리 중도층이나 어떤 무당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그런 모습을 과연 좋게 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러한 현역분들이 초선, 재선, 삼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신선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분류를 해서 가려가면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걱정은 하진 않고 다만 어쨌든 저희는 계속해서 이 1년 전부터 준비해온 시스템 공천에 따라서 공정하게 공천 파동을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분열은 시점의 문제일 뿐 필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스스로 지금 이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공천 개입을 얘기하듯이 네.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각에 참여했던 분들도 많고요. 네. 이른바 당시 청와대 공천 논란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득권을 다 인정을 하고 친명계 그 원외 인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아마 그 문재인 청와대 출신, 민주당 그 문재인 내각 출신 이 인사들은 다 컷오프 시키고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열과 탈당의 시점의 문제이지 이미 예고돼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한 민주당 의원 129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 고민정 최고위원을 향한 당내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 위원은 원칙과 상식 소속 윤영찬 의원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불만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른바 친문 인사들이 추가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점의 문제이지 탈당이나 이 분열은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인사입니다. 네.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높은 이 그 지지를 받아서 당 지도부에 있습니다만 고민정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당시 오세훈 그 시장에 맞서서 전략 공천을 받았고 그리고 당력을 집중해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친명계 의원들이 볼 때는 문재인 청와대에 있었다는 이유로 쉽게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됐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내부에서는 이른바 친명,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공정한 경선이든 아니면 컷오프를 시켜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당내 갈등 요소를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해결해낼 수 있을지 불협화음 없이 조정해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대통령께서도 그 걱정을 많이 하세요. 4월 총선을 앞두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의 단합과 그 화학적 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그 분열적 요소가 자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통합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향한 말일까요?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에게 향한 말일까요?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통합을 말씀하신 거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기 그 기념회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 만난 적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나왔던 기념 축사에서도 통합의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금 통합의 메시지 자체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양 당이 공이 지금 공천을 얼마나 공정하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모든 그 총선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른바 이삭줍기가 제3지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 문제는 뭐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당 공이 모두 공정한 공천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내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한데요,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10일에 퇴원을 했거든요. 언제 복귀를 할 거라고 봐야 됩니까? 저희들의 바람으로서는 최대한 대표께서 빨리 복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 대표가 어떤 아무래도 치명적인 목에 부상을 입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꼭 우리가 당무를 보러 당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네. 어쨌든 메신저라든지 뭐 전화 통화라든지 또 일부 의원들이 가서 또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복귀하셔야 된다. 그래야 어떤 공천이 지금 앞두고 있는 이런 예민한 상황에서 당내 분열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정 차장님.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몸 상태 때문에 이 네. 대장동을 비롯한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당무에 현실적으로 빨리 복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당내 상황이나 공천 상황, 특히 총선 상황을 놓고 보면 하루라도 빨리 당무에 복귀해서 이 공천을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나오는 질문이 그럽니다. 재판은요? 네. 아니 공천을 하시면서 왜 재판을 안 나가십니까?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저는 두 가지 다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당무에 복귀하시고
재판도 성실하게 출석하셔서 유무죄를 빨리 이 판단을 받는 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